엔저와 일부 업종의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만 2천여 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수 시장에서는 부진했으나 수출 호조 덕분에 전체 판매량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째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의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광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의 첫 거래일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59포인트 하락한 1855.7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한 데 따라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달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엔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이 69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기계, 전기전자 등이 하락했지만 의료정밀, 음식료품, 종이목재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SK하이닉스, 신한지주가 상승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에이블 CNC가 유럽 진출 기대감에 5.06% 올랐고 신흥기업이 신축공사 계약 효과로 인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 미디어플렉스가 200% 상승했고 STX가 80% 하락했다고요? 네, 올해 상반기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KC그린홀딩스,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STX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디어플렉스가 상반기 가장 많이 오른 대박주였으며 기륭 E&E가 가장 많이 빠진 쪽박주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주가 등락을 살펴봤을 때 미디어플렉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해 말보다 227.67% 올랐으며 STX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81.37% 떨어져 1,565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영화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600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STX는 상반기 유동성 위기를 맞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KC그린홀딩스가 올 1,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4%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2,920원에서 반년새 192.8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인디에프, DI, 삼화전기 등 저가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STX 그룹주 대부분은 하위권을 휩쓸었습니다. STX를 비롯해 STX 페노션, STX 엔진, STX 중공업, STX 조선해양 등 STX 그룹주가 하위 10위권에만 5개사가 포함됐고 이 밖에 보르네오, KEC 등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디어플렉스와 함께 중앙오션, PC디렉트 등이 150% 이상 올랐고 기륭 E&E, 제너시스템즈, 예당, 테라리소스, 한진 PNC 등이 60% 이상 폭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램시마 효과로 상한가 기록했고 또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의약품청 EMA 허가를 취득하면서 바이오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바이오주들이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한 주가 차별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램시마의 EMA 허가 취득 소식에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날보다 14.95% 오른 48,050원에 마감됐습니다.
셀트리온의 호재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차바이오엔이 5.35% 올랐으며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등도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7.18%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주들은 셀트리온의 매각 발표, 젠백스의 임상 실패, RNL 바이오의 증시 퇴출 등으로 고된 홍역을 치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EMA 허가 취득을 비롯해 차바이오엔과 이수앱지스 등의 연구 성과 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럽 EMA 허가 취득에 따라 비유럽 39개국에서도 후속 허가 취득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증권가 일각에서는 앞으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연구 성과가 뒷받침된 선별적인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셀트리온도 재고 조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엔저와 일부 업종의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6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0.6% 늘어난 2,76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2.6% 감소한 2,571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196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특히 6월 수출액은 467억 3,300만 달러로 작년 6월보다 0.9%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6월 수입액은 412억 1,800만 달러로 1.8% 줄었으며 무역 수지는 55억 1,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반기 선박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5.3%나 추락했으며 철강도 11.9% 떨어졌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도 엔저 여파를 받아 각각 1.7% 감소했습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 상반기 수출은 30%나 급증했고 반도체와 석유화학도 늘었습니다. 산업부는 엔저 등 대외 악재로 상반기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의 경기 회복 추세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만 2천여 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76%인 9만 3천여 명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 4천여 명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가 채무조정자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 원이었으며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은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채무 금액은 1,234만 원이었으며 평균 연체 기간은 5년 8개월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월 말부터 행복기금 지원 대상 연체 채무 9조 4천억 원을 일괄 매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내수 시장에서는 부진했으나 수출 호조 덕분에 전체 판매량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5개사가 발표한 상반기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외 판매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435만 6,500대를 기록했습니다. 5개사의 내수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67만 2,800대, 해외 판매는 7.3% 증가한 368만 3,700대였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특근 거부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침체가 맞물리며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 상반기보다 판매량이 0.8% 감소했고 기아차도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5.3% 감소했습니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각각 8.8%, 14.2% 감소한 반면 쌍용차는 SUV가 판매 호조를 이어가며 작년보다 34.1% 증가한 2만 9천여 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해외 판매에서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해외 판매량이 작년보다 11.2% 증가했으며 기아차도 작년보다 5.4% 증가해 해외 판매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쌍용차도 수출에서 8.4%의 판매 상승률을 기록하며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였으나 한국 GM과 르노 삼성은 전년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째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의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에 IMF 외환위기 직후 1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1.6% 상승으로 1%대에 진입한 이후 8개월째 1%대에서 하향 안정세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1.4%, 전달보다는 0.1% 올랐으며 생활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3% 오르는 데 그쳤고 전달보다는 0.2%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5.1% 내리면서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공업 제품은 작년보다 0.4% 올랐고 서비스 부문은 1.3% 상승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이 지난 30년 동안 반토막 이상으로 추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중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82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539만 8천 명 중 15.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5월의 31.5%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5월 기준으로 2005년 9만 9천 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올해 8만 5천 명이 감소하는 등 9년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0.4%에서 2010년 20.9%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 감소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취약업종인 건설과 해운, 조선의 회사채 상환 압박이 올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에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건설과 해운, 조선사의 올 하반기 회사채 만기 도래액은 약 4조 3,5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3대 취약업종의 만기 도래액은 약 8조 3,700억 원이며 이 중 6조 3천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내년 상반기에 도래할 예정입니다. 3개 업종 중 내년 상반기 회사채 상환 부담이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전용 주식 증시시장 코넥스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출범한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이자 코스닥 시장 전 단계의 주식시장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기존의 주식시장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기에는 규모 등이 작은 창업 초반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곳인데요. 벤처의 산실로 꼽히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비해 매출이나 자기자본 등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시 부담을 줄이는 게 특징입니다. 감사인 지정 의무는 물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등 코넥스 상장법인의 회계 부담도 줄였습니다. 투자를 촉진하고자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인수합병 규제도 완화했고 1,500억 원 규모의 증권 유관기관 펀드를 조성, 투자 수요 기반도 확충했습니다. 다만 상장 기업들이 창업 초기 네, 원활하지 못한 전화 연결로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산업 뉴스가 이어집니다. 국내외 1위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가 펜텍 스마트폰 판매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 모바일 제품 대리점인 삼성 리빙플라자 내 삼성 모바일샵에 베가존을 설치해 베가 아이언과 베가 넘버 6, 베가 R3 등 제품을 진열해 판매합니다. 이번 양사의 협력은 펜텍이 먼저 요청하고 삼성전자가 상생 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22일 펜텍에 530억 원의 지분 투자를 통해 정보기술 분야 상생 협력 모델을 선보인 데 이은 두 번째 조치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펜텍은 삼성 유통망을 활용해 그동안 약하다고 평가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판매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이블 CNC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지난달 25일 체코 브루노에 1호점을 개장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체코 1호점이 들어선 브루노는 체코 제2의 도시로 수도 프라하에서 남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산업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미샤는 최근 체코의 정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현지 뷰티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샤는 2004년 호주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22개국에 1,1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유럽에서는 러시아에만 매장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자회사인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는 석유사업 담당 SK에너지, 화학사업 담당 SK종합화학, 윤활유 사업 담당 SK루브리컨츠 등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 3분기까지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증설하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은 SK에너지와 연계한 트레이딩 사업을 기반으로 거래처, 지역, 제품군 등을 확대해 글로벌 트레이딩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랜저, 제네시스, 에코스 등 현대자동차 고급차의 중동 지역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5월까지 중동 시장에 그랜저, 제네시스, 에코스 등 고급차 3개 차종을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7,930대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그간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한 중동 지역에서 에코스, 제네시스 등 주요 고급차 판매 확대를 통한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써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중동 시장에서 모두 30만 5,800대를 판매해 지난 1976년 중동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연간 3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네, 코넥스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안현덕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한 코넥스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출범 첫날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개장 직후 상장 1호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거래 부진으로 시초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일 오전 9시 개장 직후 코넥스 시장의 21개 종목 중 시초가가 형성된 종목은 11개에 그쳤습니다. 이후 나머지 10개 가운데 9개는 장 마감 이전 시초가 형성에 성공했으나 결국 한 개사는 시초가가 결정되지 못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초가는 평가액보다 대체로 높은 수수료로 형성되었는데요. 이날 시초가가 형성된 20개 종목은 평가액보다 평균 159.82% 높은 시초가를 보였습니다. 평가액 대비 시초가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IT 시스템즈로 시초가가 평가액이 4배를 웃돌았습니다. 이어 아진 엑스텍과 퓨얼셀이 300.7%, 하이로닉과 BNS 미디어가 300.0% 등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테라텍과 대주 ENT는 평가액보다 10.0%, 9.8% 낮은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초가 형성 이후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시초가와는 달리 코넥스 상장 1호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초가가 형성된 20개사 가운데 17개사가 올랐는데요. 하이로닉과 IT 시스템즈가 각각 14.84%, 14.85% 올랐고 태양기가 옐로페이도 15.00% 상승했습니다. 반면 퓨얼셀과 FN가이드, 아진에스텍 등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목 종가는 평가 가격 대비 평균 163% 올랐고 최고 상승 종목은 IT 시스템즈로 상승률이 360.51%에 달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첫날 거래량은 22만 주, 거래 대금은 13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9억 8천만 원 가량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타 투자자는 각각 7억 3천만 원, 2억 5천만 원씩 순매도했습니다. 네,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정리해 주시죠. 전문가들은 코넥스 시장 개장 첫날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도 있긴 했으나 출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했다는 분석인데요. 거래가 없을 수 있다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코넥스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장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고치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의 틀을 잡아가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또 코넥스 시장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기업과 시장을 키우는 점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증권부 안현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